2001년 2월 26일 후쿠오카현 히가시쿠 와카미야의 한 주택에 경찰들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집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노부부의 이름은 카나마루 킨지로, 카나마루 아이코시로 후쿠오카현 히가시쿠 와카미야에 살던 인물로 스라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금슬이 무척 좋았던 이들 부부는 아이들에게 무척 상냥했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무척 좋았는데요. 남편인 킨지로 씨는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 자식들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 사진을 자주 찍곤 했고,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두 자녀는 무럭무럭 성장, 이내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카나마루 씨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당시 이들의 딸인 사나이 씨는 친정인 후쿠오카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관동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일과 육아로 너무 바빴던 탓에 친정에 좀처럼 방문할 수 없었는데요. 카나마루 씨 부부는 손녀를 무척 예뻐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좀처럼 볼 기회가 없었고, 2001년 2월 초 딸인 사나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에 손녀 데리고 한번 내려오렴. 사나이 씨는 친정에 마지막으로 간 지 몇 년이나 됐던 터라 내년쯤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한번 내려가야겠다고 생각, 여행 계획을 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나이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01년 2월 26일, 이날 노부부인 카나마루 씨 집에 보험료 수구먼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수구먼이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에선 인기척이 없었죠. 당시 이 수구먼은 현관 우체통에 신문이 잔뜩 쌓인 것을 보고는 혹시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친족의 동의를 얻어 집 안으로 진입했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한 노부부의 시신이었습니다. 먼저 아이코 씨는 거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목과 양쪽 손목에는 전기 코드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킨지로 씨는 집 2층에 침대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사망해 있었죠.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아이코 씨의 경우 시신은 외관상 문제가 없었으나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인 킨지로 씨는 몸 여러 곳에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당해 발생한 창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사인은 과다 출혈이나 흉기로 인한 쇼크가 아닌 질식사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사망 시각은 발견으로부터 9일 전인 2001년 2월 17일 무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TV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딸 사나이 씨는 갑자기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죠. 이후 경찰의 면밀한 현장 조사 결과 몇몇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남편인 킨지로 씨가 살해당한 장소의 모습입니다만, 발견 당시에는 책상이 쓰러지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으며 방 여기저기에 옷이 널브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범인이 집안에서 뭔가를 뒤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다만 여기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부부의 자택에선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금 수십만 엔이 감쪽같이 사라졌지만 정작 금고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범인이 킨지로 씨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피 묻은 식칼이 발견되었으며 두 노부부 이외에 제3자의 발자국들도 발견되었는데요. 분석 결과 이 발자국은 여러 명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범인은 적어도 2명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자택의 전화선은 예리한 물건으로 절단된 상태였으며 범인이 침입한 루트는 욕실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 부부의 욕실 창문인데요. 보시면 이미 바깥쪽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범인들은 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 다만 방범창을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안쪽의 창문을 잠그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나마루 씨 부부에겐 한 가지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에 목욕이 끝나면 욕실의 습기를 빼기 위해 방범창을 믿고 창문을 열어둔 채 환기를 시키는 것이었죠. 즉, 방범창만 믿고 문단속을 하지 않은 탓에 범인들은 현장에 간단히 침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범인이 현장에 남긴 몇몇 증거들이 있었고, 사건 발생 현장이
주택가라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실시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범인에 대한 목격 증언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 밀집 지역은 수상한 사람이 어슬렁대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나면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눈치채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증언이 이상할 정도로 없었던 탓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터라 경찰은 이들이 일종의 범죄 그룹이 아닐까 추정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1년은 공소시효 제도가 아직 남아있었던 시기였고 딸인 사나의 씨는 부모님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그대로 사건이 덮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범죄 피해자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2010년 이들 단체는 공소시효 철폐에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사나의 씨는 개별적으로 포스터를 만듦과 동시에 개인 현상금 250만 엔을 걸었는데요. 이 포스터는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로도 작성되어 지금도 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리입니다만 보통 빈집털이가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봤을 때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 독거노인이 한밤중에 빈집털이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범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가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범행 당일 남편인 킨지로 씨는 2층 침실에서 일찍 잠에 들었고 아이코 씨는 1층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집에 침입한 범인들의 얼굴을 목격했지만 노인이었던 탓에 결국 완력으로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지만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목격한 데다 비밀번호도 말하지 않는 아이코 씨의 분노, 목을 부러뜨려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이후 범인들은 2층으로 이동해 잠이 든 킨지로 씨를 칼로 찌르며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지만 그가 격하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집안을 뒤져 현금만 빠르게 챙겨 도주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가설은 사실 현금이 사라졌지만 금고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어쩌면 이 사건은 강도 살인으로 꾸몄을 뿐 사실은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피해자 부부가 원한을 살만한 인물이 아니라고는 해도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고 실제로는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화선을 끊고 방범창을 뜯어내고 목격자 없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은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정작 발자국을 남기고 현장의 흉기를 그대로 두고 간 점은 계획성이 없는 범행처럼 보이는 탓에 사건에 더더욱 혼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 부부의 명복과 더불어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